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예식을 준비하시면서 겪으시는 대부분의 문제는 식순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식순을 잘 모르셔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이 5번의 레슨을 전부 다 수강하시면 분명히 식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시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식순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테니까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집중하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서와 동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요 식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요 식순은 대부분 주례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걸 주요 식순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거의 주례 없이 예식을 진행하고 있죠. 혼인서약과 성혼선언, 주례사 이 세 가지가 주요 식순인데요. 주례 선생님이 계시고 주례 선생님이 없는 예식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주례 선생님께서 하시던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는 순서가 신랑 신부가 직접 서약을 하게 되고 주례 선생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부분을 사회자나 부모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주례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주례사를 부모님께서 덕담으로 혹은 친구분들이 축사로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순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례 있는 예식입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례 있는 예식에서는 신랑 신부님께서 따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단상만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신랑 신부님께서 맞절을 진행하셨다면 이제 신랑 신부는 더욱더 가까이 서서 단상 쪽을 바라보게 되고 이때 주례 선생님께서 혹은 목사님께서 혼인서약을 하시고 성혼선언을 하시고 주례사를 해주실 겁니다. 이제 혼인서약은 두 사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사랑하겠습니까면 네! 하고 대답하는 순서가 혼인서약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하는 약속을 혼인서약이라고 부르고요. 성혼선언은 두 사람이 방금 크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증인으로 모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혼선언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고요. 이제 주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랑 신부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길 바란다 하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주례사가 끝나게 되면 간혹가다 목사님께서는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축복 기도와 주례사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주례사와 축복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럼 이러한 순서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 신부는 내려와서 축가를 듣게 됩니다. 이 똑같은 혼인서약과 성혼선언 주례사 이 부분을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그 순서들을 직접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먼저 혼인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례 없는 예식의 혼인서약은 크게 부모님께서 해주시거나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읽으시거나 혹은 사회자가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요.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해주실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게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너무 쑥스러워서 저는 못 읽겠어요 하실 때는 사회자가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4.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요. 가능하다면 좀 쑥스러우시고 긴장하시고 이게 잘 안 읽어지시더라도 신랑 신부님의 약속이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때에는 맞절을 진행했던 신랑 신부가 역시 더욱더 가까이 서주시고 하객석을 바라보신 다음 이때 직원분이 마이크 2개와 서약서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신랑이 마이크 하나, 신부님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해서 읽으실 겁니다. 이때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에 닿다시피 붙여주셔야 신랑 신부님 목소리가 하객분들께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자가 진행을 할 때인데요. 이때도 역시 신랑 신부님께서는 그대로 하객석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자가 신랑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부를 평생 동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하면 신랑님께서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역시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순서를 빨리 끝내고 싶으실 때에는 동시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하면 신랑 신부님께서 동시에 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부모님께서 혼인서약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부모님께서 혼인서약만 진행하시는 건 거의 어렵고요. 이제 주례 선생님을 대신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성혼선언과 함께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신랑 신부에게 혼인서약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는 성혼선언까지 함께 진행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가까이 선 다음 단상 쪽을 바라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신랑 측 부모님이나 혹은 신부 측 부모님께서 올라와 주시겠죠. 그럼 한 분이 올라오셔서 여기 단상에 문서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럼 역시 아버님 혹은 어머님께서도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하신 다음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주례 선생님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랑 신부님께서는 크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혼선언까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 신랑 아버님이 진행하셨다면 그 다음은 신부 아버님께서 올라오셔서 덕담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한 분께서 혼인서약, 성혼선언, 덕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혼인서약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은 성혼선언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신랑 신부님께서 혼인서약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혼인서약을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다음 성혼선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례없는 예식에서 성혼선언을 진행을 할 때에는 부모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때도 있고 사회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신랑님이 존경하시는 분이나 신부님께서 존경하시는 어떤 은사님이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께서는 3 정도 되고요. 이제 사회자가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1 정도 돼요. 그래서 10번 진행한다면 대부분은 사회자가 진행을 많이 하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용기 내어 주신다면 3번 정도는 부모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간혹가다 한 번씩 신랑 신부님께서 존경하시는 분이 성혼선언을 진행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진행을 하신다면 신랑 신부님이 방금 전에 하객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랑 신부가 뒤로 돌아 단상 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올라오셔서 역시 이렇게 진행하시거나 이렇게 올라오셔서 단상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읽으시게 됩니다. 아까 혼인서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문서가 놓여 있을 거고요. 부모님께서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하시고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성혼선언을 진행하게 된다면 혼인서약할 때 신랑 신부님이 하객석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이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하객석을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자는 여기에서 하객분들과 신랑 신부님을 바라보고 준비된 문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 성혼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준비했습니다. 해서 성혼 선언문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2025년 1월 1일 사회자 서나무 이로써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자가 성혼선언을 진행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신랑 신부님이 존경하시는 은사님이 성혼선언을 진행을 하신다면 역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님은 단상 쪽을 바라보게 되고 은사님이 올라오셔서 신랑 신부님을 바라보고 성혼선언을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동선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신랑 신부님께서 이렇게 단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진작가님이나 영상작가님이 조금 더 예쁜 씬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서약도 신랑 신부님이 하시고 성혼선언도 사회자가 하고 덕담을 생략하거나 혹은 친구분들이 축사를 진행하게 되면 신랑 신부님이 이 단상을 바라보는 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성혼선언을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가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하객석을 바라보시고 혼인서약을 진행하시고 나면 사회자가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뒤로 돌아 단상 쪽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가 되는 성혼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성혼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이때는 뭐 제가 단상으로 이동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고, 만약에 이런 멘트가 쑥스러우시다면은 그냥 따로 안내하지 않으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객분들께서는 요즘에는 저렇게 하나 보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럼 사회자가 올라와서 성원선언을 진행하고, 이때는 충분히 사진과 영상을 찍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천천히 성원선언문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원선언문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천천히 읽고 신랑 신부님께서 예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다음에 사회자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이때도 성원선언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 서나무 이로써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치고 이제 저는 다시 사회자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내려오시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요. 꼭 사회자석으로 되돌아간다는 멘트를 하시고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셨다가 사회자분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성원선언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두 사람이었던 신랑 신부가 하나의 부부가 된 거죠. 그럼 부부가 된 신랑 신부를 위해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게 주례사인데요. 주례 없는 예식에서 주례사를 진행할 때에는 덕담 혹은 축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두 개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 덕담을 진행을 하신다면 신랑 신부님은 단상을 바라보시고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혹은 가족 어르신, 큰어머니나 고모부나 이런 분께서 진행을 해주실 때도 있고, 역시 신랑 신부님이 존경하시는 은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이때도 단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덕담이 아니라 축사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신랑 신부님의 친구분들 혹은 신랑 신부님의 형제 자매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신랑 신부님께서는 단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객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신랑 신부님은 천천히 계단 아래로 내려오실 겁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오셔서 축가석이 있어요. 축가 부르는 축가석이 있는데 형제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이 축가석에서 축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웨딩홀에는 이쪽이 축가석입니다. 그럼 신랑 신부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겠죠. 축사해 주시는 분은 이렇게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곳에서 축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웨딩홀이 이곳을 무대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님께서는 그대로 버질로드를 바라보시거나 혹은 계단 아래로 내려오셔서 버질로드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축사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마이크를 가까이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순서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용이라기보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약속을 하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선언해 주시고 또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때는 꼭 마이크를 가까이, 그리고 이 마이크가 입에 닿다시피 붙여주셔야 이 모든 순서가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어요. 덕담 및 축사는 부모님이나 가족 어르신께서 진행해 주실 때가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사님께서 진행하실 때는 1, 그리고 친구나 형제분들이 진행하실 때는 대부분 4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 순서가 진행이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 주례 없는 예식을 10번 진행한다고 하면 6번에서 7번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애초에 신랑 신부님이 많이 생략하시는 순서예요. 생략하셔도 사회자가 멘트를 조금 더 넣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 오히려 다른 순서들을 더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더 예식이 여유로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예식에서는 부모님들도 안 하고 싶다고 하시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하신다면 굳이 이 순서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순서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인사, 그 다음에 간단한 이벤트, 그리고 행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주요 식수는 신랑 신부님께서 딱히 무언가 어렵게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순서예요.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이 혼인서약과 성원선언, 덕담, 축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랑 신부님께서 이 순서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이 순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 예식이 훨씬 더 빛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서 역시 어려우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헷갈리시는 점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 인스타 DM, 카톡,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때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